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34세 남자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대요. 대수롭지 않게요. 그렇죠? 뭐 직장인들이 다 그런 건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최근 같이 주로 술도 마시던 직장 동료가 협심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다시 찾았죠. LDL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상승되어 있다고 합니다. 30대 직장인의 고지혈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라디오 특진의 건강 골키퍼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직장인들의 피할 수 없는 병이죠. 고지혈증. 뭐 간혹 듣긴 했는데 이게 이제 중성지방이나 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잖아요.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췌장염이 발생해서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지질이 피부나 눈꺼풀에 쌓이게 되면 황색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몸속에 안 좋은 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활하게 피가 돌아가야 할 텐데 콜레스테롤 하니까 우리가 좀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뭐고 중성지방은 좀 어떤 건가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HDL, LDL, 중성지방으로 나뉘는데 네. HDL은 혈관 질환을 낮춰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과 중성지방은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34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LDL,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뭐 다 구분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겠죠. 네. 이게 쌓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쌓이게 되나요? 이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되게 보면은 네. 내가 뭔가 생활 습관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고지혈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하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흡연 같은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술이나 흡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직장인분들 이제 회식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0대 후반에 뭐 취업했다가 30대 중후반쯤 되면 이제 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든 중성지방이든 이 적당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주가 제 생각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을 좀 피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음주나 흡연, 네. 비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탄수화물을 또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중성지방을 어. 늘리고 HDL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콜레스테롤은 감소가 되고 중성지방 나쁜 거는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중성지방, 지방하니까 이제 뭐 비만과 연관짓기가 쉽잖아요. 네. 흔히 이제 고지혈증은 운동하면 참 좋다 이런 말 듣긴 했는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 운동은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해지면 중성지방이랑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조절하려면은 운동과 식이 조절 아주 중요하죠.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네. 운동 좋지만 좀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약만 이렇게 일정 기간 복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었는데 200,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운동하고 식사 조절만으로는 이게 정상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높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식사하고 운동요법 꼭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규칙적으로 좀 약을 먹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또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계속 뭐 이제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담배 피면 안 되고 네.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안 된다라고만 했는데 사실 배고픈 건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 먹어야 될까요? 그럼? 콩 등의 곡류나 채소, 과일, 유제품
또 고기하고 생선 같은 것도 모든 종류를 좀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고기, 생선을 완전히 빼고 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유제품이나 저지방 제품, 또 고기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고기, 이제 네. 살코기 위주로 해가지고 먹는 게 좋죠. 살코기라면 이제 비계가 없는 부위를 먹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닭의 껍질을 제거하고 네. 삼겹살에서는 비계를 조금 제거해주면 좋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뭐 운동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아, 그렇죠. 닭가슴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담배 안 피고 네. 회식 좀 줄이면서 닭가슴살 먹어가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면은 고지혈증 그냥 바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지혈증이 이제 생활 패턴 자체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그 약으로 이제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운동, 그다음에 식사 조절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으로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조절 목표에 도달하면 이제 약을 좀 끊고 싶어 하시는데 대개 의사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태에서 약 처방을 했었던 경우에는 이게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을 해야지 고지혈증이 정복될 수 있습니다.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 습관과 함께 식습관 살짝만 조절하면은 고지혈증과는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과 소주 포기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적당한 양보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내과 의원 김동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